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약국과 캐나다 약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약사님들이 캐나다에 오셔서 제일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약국 보험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약국 보험에 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약국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자주자주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모든 것은 대략적인 거지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약국 보험은 주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이게 주마다 달라집니다. 제가 다루려고 하는 부분은 BC주 관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C주의 유니버설 케어 플랜은 파마케어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마다 이름이 다릅니다. BC주의 경우 약 의료보험은 파마케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엘버타인 경우에는 엘버타 블루크로스, 다음에 온타리오는 오디빙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름이 다르고 각 주마다 이게 커버하는 부분도 달라집니다. BC주의 의료보험인 파마케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마케어는 적용되는 전문의약품이나 의료용품, 예를 들어서 당뇨병을 체크하는 디바이스라든지 스트립이라든지 란셋 같은 거를 커버합니다. BC주 정부가 도움을 주는 의료보험은 가족들의 수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은 사람은 본인이 부담을 많이 하게 되고, 수입이 작은 사람은 이제 본인이 커버하는 부분이 별로 없고 정부가 많이 커버해 줍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는 통합된 의료보험 시스템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심플하고 간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파마케어 말고도 제3의 보험,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보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잡을 가지거나 아니면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하면 그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이런 개인 보험은 회사마다 학교마다 커버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들은 약국에 오셔가지고 내가 이 보험으로 이 약을 사면 얼마 정도 내야 돼요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만을 보고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일단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프로세싱을 하고 서브미트를 하면 마지막으로 파이널 결과가 뜹니다. 환자가 커버 얼마 하고 보험에서 얼마를 커버한다, 이런 식으로 그때서야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마다 다르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돈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에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간혹 환자분들 중에 내가 사보험이 있으니까 약이 다 커버되니까 뭐 신경 쓸 거 없다고 하시는데, 사보험이 존재하든 않든 사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든 BC 주민은 반드시 파마케어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도 있고 전화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중요하냐면, 비록 내가 프라이빗 인슈런스가 있더라도 이 파마케어 등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보험은 파마케어가 1번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 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 중에 파마케어에 등록이 안 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문구가 팝업이 뜹니다. 파마케어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 보험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도 있고 서스펜드 할 수도 있다고 뜹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마케어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약국에 오셨던 한국 환자분 중에 딸의 약을 이제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의 처방을 받아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페이를 하셨거든요. 근데 파마케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마케어 등록을 하시라고 했더니 등록을 했더니 파마케어에서 풀리 커버해 줬습니다. 인컴에 따라서 커버가 되는데 그분은 해당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반드시 파마케어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혜택을 받든 안 받든 파마케어에 등록은 머스트입니다.
BC주 의료보험인 파마케어는 인컴에 따라서 커버되는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플랜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플랜은 여기 설명을 드려져 있고요.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약국에서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플랜입니다. 플랜 I는 그냥 레귤러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랜 C는 이제 인컴에 따라서 인컴이 이제 보통 레귤러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풀리 도와줘야 하시는 분을 플랜 C라고 하고요. 플랜 G인 경우에는 이제 정신과 약을 복용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분들은 플랜 G로 분류합니다. 이런 플랜 G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리스트의 그런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모든 정신과 약은 환자 비용 없이 정부에서 커버하는 플랜입니다. 파마넷은 BC 파마케어에서 관리하는 환자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가 과거에 어떤 약을 먹었는지, 어떤 예방 접종을 했는지를 이제 환자 각각마다 기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환자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쟁량이 급비 사항입니다. 이건 오직 그러니까 환자의 베네핏을 위해서만 써야 됩니다. 약사가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의 이제 약물 기록을 보고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이 맞는지 안 되는지 판단의 요소로 쓰는 것이지, 재미로 궁금해서 우리 딸이니까 내 딸 기록 볼 수 있잖아 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철저히 환자의 베네핏을 위해서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마넷은 PHN 개인 번호로, 개인 의료보험 넘버로 이제 서치를 할 수 있는데요. 모든 BC 주민은 PHN 넘버를 가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BC 주민이 아니더라도 엘버타나 다른 온타리오에서 온 환자분도 맨 처음 처방을 받아서 왔을 때 약을 조제하려고 할 때 이 PHN 넘버를 약국에서 어사인합니다. 그러면 이 PHN 넘버는 환자의 기록이 됩니다. 비록 외국에서 오신 분, 캐나다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PHN 넘버는 약국에서 어사인합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그 PHN 넘버를 넣지 않고 프로세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일이 약사가 수동으로 주소부터 우편번호, 전화번호까지 모두 기록을 하고 어사인 PHN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PHN 넘버를 주고서 환자한테 주면 너는 이제 BC주에서 약국에 가든 어디를 가든 이 PHN 넘버를 보여줘라. 그러면 더 이제 빨리 진행할 수도 있고, 이거 너의 유니크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너의 기록이 거기에 남는다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국에 오는 환자분은 처방전을 조제하려고 할 때 PHN 넘버를 받게 됩니다. 이 PHN 넘버는 BC주 주민이 되었을 때 이제 BC 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BC주정부에서 배부하기도 하고, 만약 이사를 와서 신고를 못했거나 BC 의료보험에 아니면 외국분이셔가지고 그런 BC 파마케어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에 약국에서 어사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BC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준 PHN 넘버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파마케어에서 어떻게 약을 커버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의료보험은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주 수박 겉핥기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파마케어는 한국은 처방전 하나당 조제료를 한 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 처방전에 약이 5가지가 있다 그러면 5번 프로세싱이 되기 때문에 5번 조제료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루 분 먹는 약을 5일분을 가져가면, 그러니까 하루 먹는 약이 5번 처방이 되면 5번이나 조제료가 정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제료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는 장치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기적으로 먹는 당뇨약, 혈압약인 경우에는 처음 처방이 됐을 때는 30일분을 얘들이 커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약이 부작용이 나서 못 먹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약을 바꿔야 되는데 조제약은 반품 환불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약이 한 번 나가게 되면 환자분한테 그냥 환자분이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부작용이 났더라도 약을 리턴하실 수 없습니다. 그 약, 리턴한 약을 다시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버려셔야 됩니다. 다시 쓰는 거는 법률에 위배됩니다. 약사 윤리에도 위배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버리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 쓰는 약은 30일분을 커버합니다. 그리고 그 약이 만약에 이제 부작용이 없이 환자분한테 잘 맞다 그러면 100일 동안 맥시멈으로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내가 30일 먹고 부작용이 없어서 다음번에 약국을 갔는데 약사가 또 30일만 줬다. 그러면 그 보험은 커버를 리퓨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일, 90일이나 100일 정도로 항상 조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어 파마케어는 이제 같은 약이라면 비용이 작은 약을 커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브랜드와 지네릭 드러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네릭 드러그 가격에 따라서 커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브랜드와 여러 가지 지네릭이 있는데 그 지네릭 드러그 중에서 가장 싼 지네릭 드러그의 가격만을 커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약이 브랜드가 있고 지네릭 5가지가 있는데 4가지 약은 100원인데 5번째 약은 90원이다. 그러면 무슨 약을 쓰든지 90원만을 커버합니다. 의사가 이 환자는 같은 약이라도 같은 성분이라도 브랜드를 쓰지 않으면 약 효과가 없고 알러지가 심하기 때문에 이 약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 환자가 내가 이 차액분을 내가 비용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모든 의약품은 자동적으로 성분명으로만은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제가 경험할 때 약국에서 이제 그분이 계속 브랜드 약을 드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브랜드 약이 커버가 안 되고 환자분이 30%가 부담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 차액분을. 근데 이제 그거를 파마케어에 알아봤더니 그 약이 그 전날부터 이제 지네릭 드러그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파마케어는 지네릭만을 커버합니다. 이제 그 환자분은 그전에는 100% 커버됐었지만 이제 성분명 약이 나왔기 때문에 커버 줄사가 없다고 하니까 그 환자분은 본인이 그 차액분을 본인이 부담하셨습니다. 페어 파마케어의 커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시주 파마케어에는 첫 번째 쓰는 약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약이 효과가 내지 않으면 세컨드 라인 테라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퍼스트 라인 테라피를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할러인 경우에는 그 벤톨린이 퍼스트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컨드 테라피로 가려고 그러면 그 퍼스트 테라피가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이분이 정말 효과가 없다 아니면 알러지가 있다고 이제 의사가 스페셜 어서리티를 페어 파마케어에 제출합니다. 그럼 파마케어가 검토 후 이유가 있다 어프로브하면 그 다음부터 환자는 세컨드 테라피에 대해서 이게 파마케어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페셜 어서리티는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인가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지나가면 다시 또 의사가 스페셜 어서리티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캐나다는 5가지 약이 한 처방전에 있으면 5번의 조제료를 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약들이 데일리로 조제된다 그러면 디스펜싱 피의 부담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이런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데일리로 디스펜싱 되는 경우에는 3가지 약만 조제료를 주고 나머지는 약값만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2일에서 27일 사이에는 5가지 약에 대해서 커버해주고 그 나머지는 약값만 줍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이제 그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 투석 환자를 위한 약인 경우에는 파마케어가 아닌
BC 신장 투석 협회인가 거기서 커버를 하는데 거기서는 데일리 디스펜싱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약은 그 신장 투석 환자를 위한 약의 리스트는 따로 또 있습니다. 그 약에 한해서만 그러니까는 데일리 디스펜싱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보험의 플랜 스폰서는 정부가 될 수도 있고 뭐 직장이나 노조 등등 다양합니다. 이 플랜 스폰서는 누구를 커버할 것이고 얼마만큼 커버할 것인지 뭐를 커버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캐나다에는 다음과 같은 보험회사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달리 캐나다에는 이 보험을 개인과 약국가 사이에서 회사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third party administrator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으로 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한국은 정부기관이지만 이거는 개인 사기업입니다. 약국에 많이 오는 이제 이 회사는 Assure, Pacific Blue Cross, ESI, Greenshield, Clim Secure 등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뭘 합니까? 약 같은 거 약 같은 거 삭감하고 너 잘못 썼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 심사하잖아요. 그런 심사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약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틀렸으면 약값을 회수해 갑니다. 너 틀렸다고 하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분은 배우자분,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그다음에 핸디캡 있는 어른분, 가까운 친인척 등이 있습니다. 생일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트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부부가 보험이 사보험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럼 누구 것을 먼저 쓰느냐? 생일이 빠른 사람 거를 먼저 씁니다. 달을 봅니다. 달. 그래서 생년월일 전체가 아니고 남편은 2월에 태어나고 와이프는 4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남편 보험을 먼저 씁니다. 그 달만 보고 먼저 남편 보험이 만료가 되면 그 다음 와이프 보험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지 반드시 파마케어가 first입니다. 파마케어가 커버가 되든 커버가 되지 않든 파마케어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생일이 빠른 배우자 순으로 갑니다. 파마케어가 커버가 되지 않는다고 그 파마케어를 등록을 안 하시면 이 사보험은 커버하는 게 파마케어랑 똑같이 갑니다. 파마케어가 커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는 이 사보험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마케어 등록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험을 심사평가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약을 커버할 때 DIN 넘버에 따라서 커버합니다. P는 뭐라고 하면 슈도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뇨병 그 환자분들이 쓰시는 그런 당뇨 체크하는 스트립이나 바늘 같은 거를 이게 걔네들이 주는 고유의 넘버가 있습니다. 그 넘버를 넣어야만 커버를 해줍니다. 근데 그 넘버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넘버를 잘 아시는 것도 환자분들한테 큰 이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핀을 넣으면 얘들이 커버를 해줍니다. 커버에 대한 룰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회사로부터 이제 용역을 받아가지고 평가하는 거,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절감이 우선입니다. 코스트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지네릭만 커버하고요. 물론 어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보험을 커버해주는 아주 좋은 건강보험, 직장보험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usually 지네릭만 커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버가 안 되는 1차 라인이 아닌 그런 약들은 의사의 스페셜 어서리티가 필요합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BC주의 보험에 대해서 커버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수박 겉핥기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것저것 많아서 매일매일 어떤 때는 자꾸 바뀌니까 새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